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만 유독 조종폭이 1%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요, 어제 2.7%의 강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점 대비 1%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약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일본 BOJ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있을까?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입니다. 결론은 그러한 내용 때문에 국내 증시가 흔들린다, 혹은 미국발 영향이다. 대외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대내적인 영향에서 정정불안의 요인들, 이런 부분이 서서히 거쳐진다면, 그렇다면 재차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군, 업종군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오늘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은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과하게 배당락 이후에 급락이 연출된 기아,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돼 있었던 한국전력, 두산, KB금융. 자, 정신없습니다. 지금부터요, 1시간 동안 아주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긍정적인 수익 잡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수요일까지 이어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선착순 50명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달에 시장 조정이 깊었잖아요. 9월, 10월 달에. 그때 이후에 시장은 어찌됐든 16.6% 올라왔어요. 16.6%. 계좌 수익 45%까지 갔다가 주력주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무너지다 보니 또 LG화학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이 전부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4.70인데 이제부터 시장을 돌린다? 시장이 강해질 것이다 생각하니까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이에요. 포트폴리오 전혀 바뀌지 않죠. 지난해 11월 포트나 올해 또 윤정은 덕분에 11월, 12월에 엄청난 수익 냈다가 1월 달에 또 시장 또 무너졌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 했는데 2월 달 포트는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6.37% 6.37% 올랐어요. 25%까지 올랐던 수익 범위가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의 눌림폭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월 달입니다. 2월 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3월 달 포트입니다. 또 4월 포트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주 지나면,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2주 지나면 4월 달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겠죠. 3월 말일 날 올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거래일 날. 이번에는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유가증권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종목을 늘렸어요. 6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와 10%로 이건 비중을 줄인 거예요. 줄인 10%인 거고, 한국전력을 10%라 넣어놨어요. 정책주이자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적주로서 또 금리가 고점에 놓여 있을 때의 금융지주사 KB금융 5%, 한미반도체 5%. 요 기준을 잡아놨는데 10% 비중의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 계좌 수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45% 비중, 그리고 현대차가 좀 아쉽게도. 이 흐름 범위에서 여전히 이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시장 0.52% 강세에 우리 계좌가 마이너스 0.23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익이 뭐 있죠? HLB의 수익 범위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수 베타시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잡아드리진 않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교육을 계속 해드렸고 그 수익 범위들이 포함 안 된 기준에서 또 고점 대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탄력 보여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수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주력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와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이 23시 50분에 추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23시 50분에 온라인상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넘어가 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가 1%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1%의 조정. 오늘 1%의 조정을 받았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거의 못 움직였고. 근데 이런 기준점에서 일단 정부의 시장 관련된 정책 자체가 지난해에도 많은 내용을 오픈을 해줬어요. 공매도 금지라든가.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제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거의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도 들여다보고 공약을 잡아가고 있는 HLB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 10%입니다. 공매도가 퍼센테이지로 아마 지금 한 3%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공매도 3%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또 에코프로 공매도 가장 높을 때가 6%대였고 뭐 1조 5천억, 1조 7천억인가요?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700억 공매도가 주가 15번 올랐잖아요. 15배. 700억이 가만히만 있어도 15배 올라가니까 얼마예요? 그게 1조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해치 물량 들어와서 뭐 1조 7천억? 어쨌든 그 부분이 6%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 전체 에코프로 주식에서 6% 공매도했다가 그게 에코프로의 주가를 못 가겠다? 공매도 증가하는 시점에 에코프로 15배 올랐어요. 어쨌든 그런 몇몇 배터리 옹호자들 몇몇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이런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 PBR 이 정책 부분도 저 PBR 종목 지금 글로벌 시장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날아가요?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그냥 급증하면서 2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지수가 넘어가고 그리고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다니까요. 고금리 시절에 성장주가 날아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야, 미국에서 금리 안 내려가지고 시장이 조정받았어. 거짓말쟁이들. 미국, 유럽 다 사상 최대치잖아. 하루 일부 조정받을 때 금리 인하 안 해갖고 조정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지. 고금리의 성장주의 투자가 늘어나고 위험 자산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수 의견에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자꾸 그게 전체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기업에 대한 강제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윤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 말고 예전에 했던 과거 데이터도 한번 보자. 그게 어느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정치적인 논리 말고 금융당국에 계신 금융 당사자들이 좀 제대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오늘 조정폭의 1은 뭐예요? 1.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띠다가
4%대 강세에서 0.6% 수준 강세로 마감되고 시간에서 1.7 빠진 거. 지금 AI10 오픈을 해놓고도 지금 큰 효과를 못 보는 심리적인 요인. 두 번째는요, 일본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 근데 그들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 유럽이 조정을 받습니까? 미국 영향에 일본이 조정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나라만 유독 마이너스 1%. 대만도 오늘 폭등이에요. 대만도 오늘 폭등이야. 1% 올랐으면 폭등이죠, 대만도. 중국 증시는 아무 의미 없고. 결론은 자금 지원의 부분에 대기업의 조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채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만 밸류업의 실망은 이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27일 발표 이후에 관련주들 조정받으면서 시장 지수도 2,700에서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가치주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건 옳아요. 다만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흐름보다는 실질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고 고금리 시대에는 성장주 위주, 위험자산 위주, 성장주 위주 그쪽에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 기아가 PBR이 1.2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아가 오늘 배당락 이후에 6%대 폭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기아가. 그럼 기아는 못 가는 거예요? 정부의 밸류 정책으로 따진다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현대차가 못 가야 돼요? 지금 50조가 깨졌는데 시가총액 50조 수준인데 현대차의 순이익은 12조입니다. 작년 기준에 12조, 올해도 12조 예상. 이거 잘 보세요. 2014년 7월 28일자 기사를 윤정도가 갖고 나온 거예요. 최근 들어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시점이었고 이때 기준에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국책연구원에서 책 한 권 분량을 보고서 자료로 내놔요. 정부에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조정을 하는데 주식 부분의 책 한 권 물량에서도 주식 부분이 소책 한 권 물량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미국의 주식 분할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보고서 내용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큰 효과가 없는.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폐지시킨 2001년도에 폐지시킨 과도한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페널티. 무슨 얘기냐면은 2001년도에 우리나라만 유보금이죠.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유보금이 지금 엄청 쌓여있는데 그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도. 지금 뭐 야 니네 주가가 저평가니까 자사주 때려사고 소각해. 그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럼 시민단체가 야 니들 돈 많다고 해가지고 R&D 비용 안 쓰고 자사주 사서 이익 소각 다 해버리고 주주들은 좋은데 소액 주주들은 요만큼 이득 보지만은 대주주는 막 이따만큼 이득 보잖아. 지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법인세를 추가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킨다라는 채찍이 있다면 2014년도에 굉장하게 자사주 매입이나 삼성그룹이 7년 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단행을 했죠. 2014년 12월 2일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14%를 이익 소각합니다.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배당 안 하기로 유명했던 NC소프트 배당 다 하죠. 세금 내느니 배당하겠다. 그럼 나중에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명분이 주변에서 야 이거를 왜 그렇게 돈을 썼어? 거기다 또 하나는 뭐야? 대그룹들이 왜 대그룹들 도덕적으로 폄하시킵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왔는데. 아쉬운 게 주주환원 정책이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주주가 상속세를 들내려고 주가 올라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상속세를 들내려고 하지. 그럼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왜 최상위에 계신 분한테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해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금융을 어디까지 아시겠어? 그럼 주변에서 잘 해주셔야지. 말도 안 되게 야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거를 또 오롯이 그냥 듣고 그냥 막 퍼뜨리고 다녀요. 일반 분들이. 박세영제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보시는 분들 절대 채널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15배씩 올라가는데 대주주가 싫어합니까? 아이고 상속세 많이 내니까. 셀트리온이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왔었죠. 지금도 가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주주가 싫어요. 주가 오르는데. 아니 HLB가 막 그냥 계속 IR, 내일도 IR에 HLB. 주가 오르는데 대주주가 싫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상속세를 들려려고. 좀 제발 그런 논리 피지 말고.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만큼 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다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2014년도 자료고 2014년도에 방송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저 PBR주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부도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줘요. 실질적인 내용은 솔직히 없는 내용이지만 계속 그래도 보도자료를 내주고 그래 결론은 윤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맞게 움직임이 초강세 흐름이 나올 거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속적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설명드리죠. 매일매일 실적 전망치가 상향돼. 이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13조거든요. 2017년 사상 최대치. 그 다음에 20조로 또 사상 최대치. 이 개년도 합쳐서 26조의 순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이때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5조에서 6조 정도였어요. 그게 계속 증가한 거예요. 24년도 영업이익이 8조 1,000억이었어요. 8조 1,000억. 언제 10월 말 윤정두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KBS 공영방송 나가서 교육할 때 그 자료예요. 8조 1,000억.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얼마? 3월 3일 기준입니다. 3월 3일 기준에 1,100억으로 8조 1,000억에서 1,100억. 와, 3조나 늘었네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12일입니다. 12일 날 기준에 11조가 아니라 11조 3,300억이 됐어.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야, 이거 11조 4천억 원대가 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영업이익 예상치가 11조 6천억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증권사 보고서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보고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대형주는 수십 군데에서 나와요. 수십 군데에서 막 이만큼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같은 날 시험 문제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내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막 알아서 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나도 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을 이렇게 한다더라. 대리 지금 AI 서버발 수요가 증가한다더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그 수십 군데 보고서 평균치의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새로 지금 어제도 또 보고서 또 나온 거야. 또 나왔는데 이 예상치를 여기서 높인 거야. 높였는데 높였다고 해서 무조건 확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 뭐 50군데 50군데 평균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3월 3일 날 얼마였어요? 3,300억. 11조 3,300억. 그러면 2,700억이 늘어난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돼. 3일이 아니라 12일. 12일 예상치가 3,300억. 11조 3,300억, 8조에서 그러면 13, 14, 15 그리고 18, 19까지 다 칩시다. 5거래일 동안에 2,700. 그럼 하루에 얼마 오른 거예요? 500억이 목표치가 상향된 겁니다. 500억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이면 1조가 상향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이지. 작년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순 5달이 채 안 됐는데 예상치가 얼마 증가해요? 8조 1,000억에서 3조 5천억. 5달이 안 됐는데 3조 5천억. 그러니까 한 달에 7천억씩 평균 증가했는데 최근에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냥 하이닉스 보면 HBM이 어쩌고 AI가 어쩌고 그거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만 뒤져도 나와. 조금 성실하신 분들은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되고.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다는데 왜 못 가라고 하시는 기준에서 진짜 좋은지의 설정 범위는 방금처럼 이렇게 따져보셔도 돼. 이거 어느 채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하이닉스 좋고요. 아이 좋아. 컨센서스가 얼마 나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10조 이하짜리 1조 이상 10조 이하 거기도 보고서가 많이 안 나와요. 에코프로처럼 지주사 같은 경우 아예 안 나와버려. 가치를 너무 넘어서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 결론은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상향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가져갑니다. 21만 원, 23만 원 그대로 가져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내일장 기준에 최우선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눌리든 오르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목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예요.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2만 원대에서부터. 근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말 종가가 52,500원. 10월 말 종가가. 그리고 1월 말 종가가 얼마요? 58,700원. 그리고 2월 말 종가가 84,800원인데 여전히 편입 사인을 드렸어요. 비중 5%에.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계속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외국기관 순매수 얼마? 15위 안에 들어있어요. 12위인가 할 거예요. 12위.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 그대로 12만 원 설정해 놓습니다. 쌍끌이의 수급이 왜 들어올지에 대해서 저평가 아니에요. 성장성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0일자 기준에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종목이 다 주력입니다. 지금. 이걸 좋은지 알면서 못 사시니까 문제인 거야. 현대차 지난해 10월 말 종가가 16만 9,700원일 때 25%. 마찬가지예요. 1월 말 종가가 19만 4,600원일 때도 25%. 또 3월 달의 기준에서도 25만 원에서도 여러분들께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쌍끌이 순매수 1위. 두 번째, 이거는 올해 1월 2일부터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역시나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50조가 이제 깔짝깔짝해요. 위험해. 순이익이 12조예요. PER이 4배야. 이걸 무슨 PBR을 따지고 앉아있나.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PBR. 그러니까 지주사만 보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도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30만 원의 목표 주가.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고 이런 데서 계좌 수익을 가져가셔야만 여러분들이 함께 수익을 개방하는 거예요. KB금융 마찬가지야. KB금융입니다. 3월 포트부터 넣어놨어요. 63,500원에도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2월 말 종가가 63,500원이에요. 그 기준에서 작년 1월 2일부터 올해까지 고금리 속에서의 가장 현명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KB금융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4위. 올해 들어서만 쌍끌이 2위.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 범위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어떻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꼴이 달렸어. 수급이 어마어마한데 겁이 나요. KB금융.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2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포트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오늘 말 같지도 않게 깨졌어요. 22,400원이 뭡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예요. 근데 오늘 하루에만 7%, 8%를 깨고 내려가.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의 흑자 전환이에요. 2분기에 공공요금 뭐 동결하겠다? 3분기부터 선거 끝나고 안 풀더라도 지금의 실적 추정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매집 물량이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월봉의 기준에 요거예요.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흑자 전환이 되면 저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전 못 쓰게 해서 무너진 이런 흐름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위치죠. 그 흐름답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집이 진행돼 있는데 2월 26일 날 얼마야? 1,721만 주 2.68%였습니다. 24,850원이에요. 24,850원. 여기였어요, 여기. 요 자리였다고, 요 자리. 이때가 얼마? 1,700만 주, 2.68%. 지금은요. 오늘 매도 물량 100만 주를 감안해도 6억 4천만 주짜리예요. 3.4% 매수입니다. 단순 논리로만 따져도 유통 물량도 거의 없는 종목, 유통 물량도 없어요, 얘는. 그런 애가 요 자락에서보다 더 많은 물량을 쌍끌이로 매집을 했는데 더 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이상한 소형주 또 이상한 종목 변동성 쫓아도 못 갈 종목 그런 거 가지고 엉엉 울고 후회하지 마시고
수익은 이런 데서 내는 거다라는 걸 꼭 보세요. 1월 말일 기준 29일이면 말일이죠 뭐. 1월 말 29일 기준에 가상계좌 1억 계좌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오는, 조금 전에 다시 볼까요? 하다못해 이 한국전력 이 무거운 종목도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뭔데? 핸드폰.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 좀 주세요. 한국전력. 알테오젠은 여기서부터도 어마어마한 폭등 내리죠. 엔캠은 35만 원까지 갔다가 꺾일 때 매도 신호가 다 나와. 신호가. 그리고 한국전력. 그 흐름 속에서 이 수익 범위들. 이게 종목 검색기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극대형주 하이닉스까지도 종목 검색기 떠요. 그런 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 가상계좌 1억 1월 29일 날. 이게 지금 얼마요? 21.6%. 11거래일 만에 21.6%. HPSP 시가총액 4조 5조짜리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면서 수익. 그리고 25일 날에는 하이닉스까지 포함된 매매 기준에서 추가 수익 25%. 검색해 다 뜬 종목들만 21일 날 좀 수익이 줄었죠. 어떻게 해서 20일 거래일 날, 2월 28일 날. 이때 매매는 뭐예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0조를 넘겼던 한미반도체. 또요. 27일 거래일 3월 8일 날, 1월 말 대비해서 3월 8일 날 44% 달성했을 때 이거 다 오픈해드리는 내용이에요. 노란톡에 다 그대로 오픈해드리고 검색해 뜬 종목만 어떤 거예요? HLB. 시가총액 13조 넘긴 HLB. 또 29거래일 만에 3월 12일 날 45%. 그때는 무슨 종목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함 HLB. 3월 14일 31거래일에 47% 달성. 수익률이 45%에서 계속 맴돌고 있죠. 그 기준에는 뭐예요? HLB와 HLB 생명과학까지. 시가총액 2조 13조짜리. 그리고는요. 지금 19일 오늘의 기준에 34거래일 동안에 43%. 47에서 43으로 소폭 밀렸어요. 시장도 밀렸고 얘도 밀렸고. 결론은요. 이수페타시스의 기준에서 매매의 기준. 수익도 일부 있고 다른 쪽에서 눌림도 있고. 이런 수익을 내시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2조 이상 시가총액 120조짜리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HLB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똑같이 한미반도체, HLB, HPSP, 엔캠, SK 하이닉스 그 수익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나도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만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좀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선착순 50명이에요. 지금부터 요이 땅입니다. 선착순 50명. 두 번째는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런 분들처럼 올려놓으세요. 좀 나도 이런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노란톡에서 실질 수익이 목적이시죠. 검색해 받으시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실질 수익이 목표다. 나도 똑같이 조금 전처럼 1월 29일 이후에 가상계좌 1억이지만 똑같이 따라해서 다른 분들처럼 50% 수익을 내고 싶어요. 어떤 종목? 극대형주. 한미반도체 HLB 위주에서 수익이 다 난 거죠. 10조 이상짜리에서. 참여하시는 방법. 선착순입니다. 노란톡에 지금 50명 다 못 들어와요. 자리 30명도 안 남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려요. 지난해 10월까지 조정받고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계좌 수익률 이런 초우량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으로 34.70입니다. 평균치예요. 비중하고 감안해서.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해요? 종목 뭐 아무거나 사지도 못할 종목을 막 올려놓고 1500% 수익 났죠 이러죠. 그 속지 마시고 좀 제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십시오. 지금 3월 기준이 마이너스 0.23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기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 2위짜리의 사상 최대치,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기아에서의 사상 최대치,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전부 사상 최대치, HLB 사상 최대치, 알테오젠 사상 최대치, 엔캠 사상 최대치, 전부 사상 최대치. 그밖에 현대차 52주 신고가 이런 종목의 이런 수익 범위를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잡아내고 나머지 확장 부분을 보는 거예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도 최근에 HLB 집중하고 있죠. 삼성 HDI, LIG 좀 많이 눌렸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알테오젠 보는 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렸다 돌린 이런 종목. 목요일 금요일 날 교육 잡아드린 위메이드 뭐 이틀 만에 뭐예요? 30% 훌쩍 넘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툴젠 하나 빼고는 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에요. 10조 이상 뭐 극대형주도 포함돼 있고. 결론적으로 저런 종목에서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상한가,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이런 수익 좀 잡아내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소형주에서 1조 미만짜리에서 상한가 이틀 연속도 잡는 거예요. 응? 오늘은요. 어제의 위메이드의 기준에 58,400원에서 오늘 위메이드가 74,100원. 얼마입니까? 16,000원 올라왔네요. 30% 이상이네. 30% 이상인가? 30% 수준?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위메이드가. 오늘 에코프로 HN도 변동성 뭐 확장돼 있었고. 얘네들은 좀 눌렸고. 이게 지금 검색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50명이라고 그랬더니 여유를 부리시는 것 같아. 벌써 20명 넘었어요. 빨리 보내세요. 종목 검색기 좀 문자 빨리 보내셔서 야 나도 이렇게 검색기 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꼬리 달리고 내려왔지만 또 위메이드도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는 변동률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런 수익 범위들 잡아주세요. 3월 18일 같은 경우에 ST판 같은 종목에서 이수 페타시스 알테오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하이드로 리튬에서 터져 나오는 종목에서 수익 좀 잡아내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상승률 최상의 툴젠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조짜리예요. 7천억. 주가 올라와서 이제 7천억짜리인데 마이너스 2.10에서부터 터져 나와서의 흐름입니다. 검색기에 포착되고 그 이전에 띵동 진입입니다. 띵동. 그리고 처음에는 거래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탈퇴재진입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결론은 복잡하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가벼워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1조 이상짜리만 하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쉽지만 꺾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10%까지 올라오고 나서 꺾여져 내려올 때. 이슈가 참 여러 가지 있죠. 결론은 오늘 여기서부터 18만 4천 원에서부터 들어 올리고 거래 수반되고 빠바방 19만 9,400원까지. 진입 이후에 8.37이란 말이에요. 진입 이후에. 모니터링 하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가 혼내줄 거야. 어제 제가 이 타이틀하고 이 안에 내용 싹 수정해 놨거든. 그러니까 전일 원고 수정해낸 거는 보지도 않는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내. 우리 직원분들 혼내줘야지. 좀 깔끔하게 눈에 띄게 수정해 놨는데 그냥 옛날 거 그 틀에다 또 갖다 놓은 거야. 오늘 새벽에 제가 다 수정해 놓고 틀 보세요라고 해놓을 거니까. 그래도 안 되면 뭐 제가 혼자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결론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 시가총액 몇이에요? 10일입니다. 2조 5천억이고 20일 밖으로 밀렸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급락 나오면서. 근데 그때 7%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2% 과도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에 또 15% 마이너스는 특정 창고의 매도의 기준 그것도 과도하다. 결국은 이틀 만에 또 다 돌려놓고의 흐름이 된 거죠. 그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는 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거래일 만에 올라간 등락률이 30% 이상. 얼마나 좋습니까? 종목 검색기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3월 18일 9시 12분 9시 12분 배터리는 얼마 있었나 이때? 12%뿐이 안 남았어. 배터리 깔딱깔딱. 그 상태에서 종목 검색기야 종목 좀 줘봐라. 위메이드
ST팜 이날 얼마? 28%. 위메이드 이거 27%인가요? 이 수익들을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자만 보내면 신청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시지?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하시니까 결국은 계좌가 다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차트 이렇게 다 글자 고쳐놨잖아. 포착후 수익률로 고쳐놨고. 복사만 해서 수익률만 고치면 되는데 그냥 확 그냥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줘야지. 결론적으로 이 위메이드까지의 이런 뭐 수익 범위들 이탈이 되면 띵동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랬어요. 개장 초에 빨간색은 진입이고 초록색은 이제 재진입. 예? 진입 신호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탈퇴 신호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재진입. 그리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죠? 결론은 이렇게 위메이드처럼 언제입니까? 3월 13일 날 포착돼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고 이날 같은 경우에 4%에서 17%까지 그러나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요. 14, 15일 조정받기 전에 차익 실현하고 그러나서 18일 날 목요일 금요일 조정받고 난 다음에 18일 날 바로 위메이드 떠서 6% 아니지 그 이전에 뜹니다. 근데 핸드폰에 제가 캡처한 시간이에요. 캡처해서 6% 그리고 27.58까지. 오늘의 기준도 추가적으로 또 떠요. 강보합 1.87에서 6.62까지. 뜰 친구만 뜨는 거야. 뜰 친구만. 응? 결론적으로 저런 위메이드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2월 8일 날에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얼마? 이때가 7조 수준의 한미반도체 이날 상한가. 7조짜리 종목이 상한가인 거예요. 엔캠 20만 8천 원에 8일 날 뜨고 연휴 지나고 13일 첫 거래일에 또 포착되고 상한가. 가온칩스 13일 날 상한가, 2월 22일 날 상한가. 다 1조 이상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 여기서 뜨고 상한가 가고 추가 폭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테오젠 여기서 뜨고 상한가 가고 추가 폭등. 3월 달에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19,000원대 2만 원 초반 포착되고 3만 5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이런 내용들을 윤 정부가 다 만들어서 알고리즘 넣어놓고요. 말씀드렸잖아. 빨리 넘겨드려요. 1월 29일 날 1억 가상계좌 가지고 10일 거래일 만에 20%, 12거래일 만에 25%, 20일 거래일 동안에 맴돌고 있다가 19% 수준에서 27거래일 만에 44%.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8일 이후에 사실상 시장도 2,700 넘겼다가 2,600포인트대 중반으로 또 내려와 있죠. 그래서 47%까지 달성했던 부분이 현재 기준에 43입니다. 근데 종목은 뭐라고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한미반도체, HPSP, 하이닉스 검색해서 뜬 종목에서의 수익입니다. 노란톡 빨리 들어오시고요. 지금 종목 검색기 10명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문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문자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난 내일 받아요. 내일이 어딨어? 노란톡도 이제 20명 들어오면 잠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의 컨센서스 3월 4일 날 만들어놨는데 뭐 여전히 고평가죠 사실. PBR이나 PER. 뭐 우리가 2023년도 5월 말에 접근했을 때가 지금 주가가 36,000원대로 오늘 종가 끝났어요. 36,650원.
그때가 15,000원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PER이나 이런 부분이 12배 뭐 이렇게 돼 있었죠. 10배. 그 이전에는요. 10,000원에서부터 또 들여다봤으니까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는 저평가다. 다만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많이 그때도 좀 버거운 수준이었지만 성장성, 실적의 확실한 개선 이런 거 긍정적이었다. 올해 기준의 전망치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개선되고 내년 더 개선되고 주요 요인이 뭡니까? 주요 요인은 일단은 엔비디아 발인데 24년 8월이 아니고요. 23년 8월입니다. 윤정도는 엔비디아를 작년 5월 24일부터 방송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그 5월 24일 작년 5월 24일부터 똑같이 주봉상으로 움직인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슈페타시스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다 잡아내고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조 6천억 달러, 2조 7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2조 달러 넘긴 종목 네 번째입니다. 애플, MS, 사우디 아람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어느 정도냐면은 AI 바탕으로 오픈 AI 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다시 2년 넘는 시간 흘러간 이후에 재등극, 애플이 2위, 엔비디아가 3위, 그 다음에 알파존, 알파벳,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이 4, 5, 6위, 그리고 테슬라는 10위권 밖으로 무너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강세를 잠깐 띄면서의 흐름,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주력주의 기준이 누가 될지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GPU, 그리고요, HBM, 그리고요, 온 디바이스 AI, 그렇게 자체 구동되는, 그리고요, 이런 모든 그 AI 관련된 것을 또 구축하려면 이슈페타시스의 기준은 뭐예요? PCB죠. 고사양 PCB의 흐름, MLB의 고사양 PCB의 수요, 고마진이죠.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다. 그게 작년부터 이제 설정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31,800원, 8월 16일, 8월 17일, 8월 16일 날 포착된 거잖아요. 종목 검색기에 작년에도 8월 16일 31,800원. 또 8월 17일 장중에 이 자리에서 장중 13시에 32,400원. 그냥 포착돼서 32,400원입니다. 그리고 17일 장중에 33,300원입니다까지 얼마 11%였죠. 이게 얼마 갑니까? 이게 43,300원, 7월 12일 날 43,300원 그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던 흐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결론은 그 이후에 주가가 3만 원이 깨지기도 하고 굉장히 곤두박질 쳤지만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명분은 방금 말씀드린 고다층 메인보드 기판입니다. PCB 메인보드 기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PCB. 여러분들 예전에 뭐 라디오 이렇게 보시면 뜯어 뒤에 보시면 초록 색깔 기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월 6일 날 올해 3월 6일 날 지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었고 3월 4일부터 우리는 31,000원대에서부터 전부 31,000원대에서부터 포착이 됐고 42,550원까지 올라갔다가 시장의 IT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동반적인 조정이 나온 거예요. 1월 22일 날 어마어마한 외국인 기관 쌍끌이 180만 주, 3%에 달하는 매집. 3월 4일 날 역시 마찬가지로 160만 주, 2.5% 이상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다시금 18일 날, 3월 18일 날 거래 또 터지면서 얼마요?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100만 주. 100만 주면 퍼센테이지로 1.6% 수준. 근데 그것이 한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18일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분산 매수가 들어왔어요. KB증권 쪽을 통해서 긍정적입니다. 목표 주가 뭐 굉장히 높게 상향해 놓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뭐 수요 굉장합니다. 그 수요 부분에 당연히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굉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일 전체 시장 조정받을 때 변동률이 확대되긴 했지만 도지로 잘 마감을 시켜놨어요. 결론적으로 5분봉의 어제 5분봉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나서
월봉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월봉의 흐름이 꼬리가 조금 더 달려있지만 크게 바뀐 거 없고요. 주봉의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교육 다 해드렸고 39,500원 어제 화면인데 오늘 기준도 똑같이 잡아놔요. 여기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일봉의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급진갭에 대한 일봉의 기준에 대해서도 매집의 범위가 시티그룹 쪽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쪽의 매집도 충분하다. 지금 6,300만 주짜리인데 5%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 차트고 오늘은 도지입니다.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틀 수 있는데 수급이 긍정적이고 그 수급은 메이저다. 그 메이저의 수급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이 잡힌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 검색기에서 잡혀줘서 움직임이 나온 그 수익 범위들.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까지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죠. 지금 검색기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 마지막 5명 이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검색기 못 받는 거야. 그리고 노란톡도 10명 이제 마지막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잠시 짧게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하이닉스입니다. 비중 보시고요. 현대차의 비중 보시고요. 작년 9월, 10월 조정받았을 때 뭐 너무 옛날 거 얘기하지 마라. 아니지. 그 당시에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시장 2277.99포인트일 때 윤 정도만큼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종목으로 34.70 50% 가까이 수익이 났었어요. 여기서는 변동성 매매 다 빠져 있죠. 뭐 HLB도 빠져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빠져 있고 알테오젠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는데 이런 고수익입니다. 이게 올해 2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운 좋게 어쩌다가 일부 종목 가지고 수익 나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결론은 3월달 포트에도 똑같이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 LG와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 시장이 0.52 오를 때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지만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만큼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메이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에요. 이런 수익을 내야만 여기 빠져있는 HLB의 수익, 알테오젠의 수익, 이수페타시스의 수익,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의 수익, 위메이드의 수익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력주를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응? 제발 좀 정상적인 범위에서 기준 잡으세요. 오늘도 23시 50분부터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릴 거예요. 가상계좌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상한가 다 잡아내시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상한가 잡아내시고 1월 29일 가상계좌 이 기준에 1억 계좌 출발 날짜별로 수익 범위 이게 다 뭐 한미반도체, HLB, 하이닉스, HPSP, 엔캠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이다.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